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지금 경매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짧게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지만은 어찌됐든 우리는 그 재테크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벌어들이는 기초소득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현금은 제 아무리 많아도 부자라고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평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이 있죠. 부동산 몇 개,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 얼마나 갖고 있느냐, 고정자산. 그 다음에 현금이라고 하는 이제 유동자산, 얼마.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라는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금도 이제 한참 때 오른다 해서 많이 이제 돈 버신 분도 계시지만은, 금이라는 건 이제 경기가 불황이거나 세계적인 정세가 어려울 때 금값이 오르기도 하죠. 근데 금하고 이제 같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달러인데, 그래서 달러 자산이 많이 올랐죠. 뭐 1,200원 하던 게 1,500원 가까이 되니까요. 앞으로도 한국은 그 달러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현재도 이제 달러를 보유하는 게 좋다라는 거가 이제 대체적인 흐름이죠. 그러면 이제 달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금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금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금을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금을 투자하진 않죠. 금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생존 자금 형태로 보유하는 게 금 투자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듯이 부동산 투자하듯이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액의 돈을 묶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을 이제 직장인 20, 30대가 뭐 투자해서 돈을 어떻게 벌었다 해도 이거는 이제 재테크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에 위반되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반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교통신호를 위반하더라도 경찰한테 안 잡히면은 몇 분 당겨서 갈 수 있는 편의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작은 미미한 효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이란 거는 원래부터도 크게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먹고 사는 거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먹고 사는 거에 관한 거 필수제죠, 필수제. 이거는 필수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나중에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은 갈수록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갈수록 오르는 이유는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 이 물가의 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도 물건이기 때문에 물가는 오른다 그러면 부동산도 오른다. 라면 값이 오른다 그러면 부동산도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부동산에 거품이 많으면 거품이 소진되는 과정을 오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죠. 거품이 있으면 꺼지기 마련인 것이죠. 자, 이 거품이냐 실제로 정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이니 유동자산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현금 그 월급, 급여, 이 소득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안 된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애초부터 이제 부자의 꿈을 꾸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분 상승에 대한 그 어떤 사다리가 치워져 버린 지가 좀 오래됐죠. 우리가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주거 사다리는 실물적인 일반 매매에서는 없어졌지만 경매 시장에서는 아직 살아있죠. 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딴 때보다 더 많이 싸게 살 수 있냐? 네, 맞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8,000건에서 15,000건에 해당하던 이 경매 물건 수가 지금 36,000건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다는 소리예요? 안 좋다는 소리예요? 안 좋다는 소리죠. 경제가 불황일수록 빛나는 경매라는 게 제가 늘상 강의했던 주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또는 불황일수록 법원 경매 시장은 호황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죠. 그럼 경제가 불황이 아닐 때는 어떠냐? 그래도 호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재테크라는 걸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남한보다 처지는 입장인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지금 경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두말하면 이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는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도 그렇지만은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은.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이제 부동산 학으로 파버리면 제가 늘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 주택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16년, 20년 다 돼가네요. 20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부터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부터도 민주당 정권이 오면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늘상 했던 말이죠. 짓는다라는 폼은 보이고 제스처는 보이고 찔끔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쟤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이 진짜다라고 인식하진 않죠. 책임져 준다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주면 여러분들이 이게 네가 뭐가 나를 책임져 주는 거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집값은 반드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권 때 다 그랬어요. 노무현 때 그랬고, 문재인 때 그랬고, 이재명 때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값은 이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정책 입안자의 의지에 따라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주택을 짓지 않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타래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너무 꼬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나를 근본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집값은 폭등을 해왔고 지금 같은 불황기도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집을 짓지 않습니다. 부도가 많이 났죠. 특히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 거의 다 부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짓는 거예요. 지을 수가 없죠. 인건비도 오르고 환율 상승으로 물가 철근 자재비도 오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놔도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왜? 뭐가 있었습니까? 갭 투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전세 사기가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지어도 팔리지가 않는 거야. 일반 건설업자들이 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아파트를 지어도 이제 대출이 돼야 되는데 대출을 억제해놔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경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는 일단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 물가는 왜 오르냐? 돈을 시장에 많이 풀어서 그렇고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르는 거를 이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는 게 현재 추세고 실제로 몇 년간 계속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죠. 그러니까 내 거라도 하나 갖고 있으려면 더 이상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지 된다라면 이 경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매매에서는 어찌됐든 몇 천에서 몇 억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싼 시장인 서울 집값 폭등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은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살려면 경매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 주식이 오른다, 집값 오른다 난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게 뭐예요? 벼락거지죠. 나는 삶을 제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는 가난해진 느낌.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인데 이 박탈감 때문에라도 경매 투자를 지금 여러분들은 빨리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매매나 경매 투자로 봤을 땐 당연히 경매 투자가 한 푼이라도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역대급의 물량 폭탄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지금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5,000건 진행되던 경매 사건이 지금 36,000건이 돼가고 있어요. 어마무지하죠. 그런데 대출에 대한 규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인구에 대한 절대적인 한계가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 푼이라도 불황일 때는 한 푼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강하게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재산을 키우는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가 돈이 없다, 불황이다 그래가지고 또 투자 안 하고 있다가 몇 년 지나 보면 또 후회합니다. 이거가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패턴이죠. 주식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주식은
지금은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온 재산을 온통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늘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태까지 28세부터 꾸준히 재테크를 해오면서 지켜보면은 중간중간에 주식이 잘 되면 사람들이 경매하다가도 이쪽으로 쭉 갑니다. 그 후 몇 년 후에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져요. 막 그 지수가 오르니까 나도 다 부자 되고 너도 부자 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주식은. 그래서 옆집 애가 돈 벌면 나는 손해보는 게임이에요. 부동산처럼 옆집이 돈 벌면 나도 벌고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자, 30대가 대거 경매 시장에 진입 중이죠. 20대가 된 지도 오래됐어요. 전에 보면 한 10년 전부터도 20대를 제가 가르치고 20대의 교육생들, 스파레즈 교육생들이 많이 생겼었죠. 이때부터 투자한 사람들,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상당히 그 큰 돈을 벌었을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세대들이 진입하는 이유는 센스가 있는 거죠. 왜?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서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월세 올라가죠. 전세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빠르게 지금 일반 매매라도 자기 거를 하나 잡는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물량이 왜 폭발했죠? 아까 말한 대로 전세 사기 물량이 많이 폭발했죠. 이때도 보면은 이 전세 사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정책 실패의 원인입니다. 정책이 왜 실패했느냐? 이때는 전세에 대한 전세금을 일반적인 전세 수준이라면 정상적인 시장 가격으로는 한 1억 정도가 전세하는 거를 정부가 1억 2천을 빌려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1억 2천을 정부가 빌려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은 돈만 가지고 집을 500만 원 주고 사면 국가가 만 1억 2천을 주니까 여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채도 사고 200채도 사고 500채도 사고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왜? 국가가 돈을 대줬으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안 대주죠. 그래서 경매로 쏟아지는 겁니다. 사기를 치려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이 사기치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왜?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20, 30대들의 경쟁자들이 계속 붙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둘러야 된다. 경매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물량 폭탄 쏟아지는 건 이때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매 투자는 일반 매매보다 싸다는 거 말씀드렸고, 불안감은 분명히 폭등하죠. 요즘에 주식 잘 되지, 부동산은 오르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고 싶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등장하죠. 금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예, 금리는 고금리 기조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빌려주진 않죠.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는 그 금리에 대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하는 선에서 고금리로 바뀌었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는가는 누가 판단하는 문제죠? 나의 문제다. 내가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대출을 껴가지고 경매라는 걸 샀을 때 내가 그 자본 사정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무서워가지고 경매 안 할랍니다. 부동산 안 할랍니다. 그러는 순간에 저쪽으로 자산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통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현금 몇 푼 들고서는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안 된다.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속열차가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 고속열차에 빨리 몸을 실어야 가만히 있어도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부산으로 데려다 주는데 이 열차에 내 몸을 실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도 걸어서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고속철을. 지금 시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투자를 할 때 바짝 공부해서 바짝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시기가 그런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